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기편의 사주 명절을 보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이 이것입니다. 자, 정해년, 경술월, 갑진일, 임신시인데 이제 일주가 간목이라는 거, 그리고 수월의 간목이죠. 자, 먼저 오행을 보면은 목이 간목이 하나 있고요. 화는 정화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토는 진술 두 개, 금은 경신 두 개, 그 다음에 수는 임해, 이렇게 목화가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토금수가 두 개씩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수월의 간목, 9월 달의 간목입니다. 음력 9월에, 음력 9월이 아니라 저기 9월 달. 간목, 휴수, 이극. 간목이 이미, 휴수가 이미 극을 했다. 그러니까 휴수가 들어오면 벌써 뭐예요? 힘이 빠졌다.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간목 입장에서 휴수가 너무 많다. 너무 극을 해고 있다. 거기에다가 경금은 노광을 해요. 자, 이 경금이 노광을 하다. 그러면 경금은 금금목, 나를 극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휴수 상태에서 나를 극하는 금이 너무 힘이 세요. 노광을 해서. 그러면 노광이 너무 세서 뭐예요? 극지. 이 일주 간목을 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금을 힘을 내가 약하고 나를 극하는 이 경금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경금을 뭐예요? 힘을 빼거나 이걸 극을 해야 되죠. 이걸 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화죠. 정화, 화극금, 1점 정화. 그런데 정화가 한 점밖에 없다. 유일하게 한 점밖에 없어서 난이 상대, 이 경금을 상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에 더해서 이에 더해서 양재. 자, 진진, 간목의 입장에서 진술, 술토는 재성이죠. 목극토니까 이 재성이 생살. 자, 살은 경금이니까요. 경금을 생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후 뭐뭐처럼 보인다. 신경. 살은 너무 강하고 일주, 이제 신은 몸신이니까 일주를 의미합니다. 간목은 너무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 부지 알지 못한다. 9월의 간목은 진기. 9월달, 수월이 아까 9월이라고 했어요. 자, 수월의 간목은 나아가는 기운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임수, 첨, 신, 상생. 첨은 이제 붙일 첨이니까, 자, 간목 옆에 임수가 딱 붙어서 상생, 나를 생해주고 있죠. 아까 상은 뭐예요? 장차 오는 자,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게 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임수가 간목일주에 딱 붙어서 나를 생해주고 있으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임한목이라고 해서 정임한목에서 서로 한목을 해서 목으로 돼버리면, 자, 이 정화가 경금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임수가 나를 생해주지도 못하는 그 역할 두 개를 다 차단해버리죠. 그럼 간목 입장에서는 더 절망스러운 거죠. 나를 생해주는 임수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경금을 제어해주는 정화도 없어져 버리니까, 정의만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간목 입장에서는 더 절망적일 수 있는데, 이 정임 한목으로 떨어져 있어서 정임 한목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이게 원문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해석할 때 정임 한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떨어졌기 때문에 정임 한목이 안 돼서 불상정화, 이 임수가 정화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떨어져 있어서 정임 한목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화수약, 정화가 비록 약하긴 해요. 뿌리가 없죠. 자, 술토 쪽에 술신정무 지장간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눈에 띄게 있는 뿌리는 없어요. 밑에 화기운이었기 때문에. 정화가 비록 약하긴 하지만 통근 신고, 자, 일주에 묘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술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술토 속에 있는 정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술내 조토, 술은 이미 가을 토기 때문에 마른 토예요.
이미 물기가 빠져 있는 마른 토고, 그렇기 때문에 정화에 물이 축축하면 정화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정화가 극을 당해서 수의 극을 당해서 힘을 못 쓰겠죠. 그런데 정화가 힘이 약해요. 촛불처럼 간들간들 이 약한 토인데 술토라서 그나마 이 정화의 기운을 빼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내, 조토, 그러니까 마른 토여서 화지, 봉근, 불의 근원이 된다. 진네스토, 여기 이제 진토죠. 자, 진토는 뭐예요? 인묘진, 봄의 토예요. 그래서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먹고 있고, 진을 계무. 자, 진토 속에는 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의 여기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인묘진, 봄의 기운이 끝나가는 속에 봄은 목이니까 그 여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는 수토고 목에 여기가 남아있는 기운이 되어 있어서 목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죠. 자, 나를 극하는 경금을 제어해줄 정화가 술토 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진토는 축축한 토에다가 나를 생해줄 수 있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에다가 그 진 속에는 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여기, 간목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다 보니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간 일생일제. 자, 천간은 경금은 나를 하나 극하고 임수는 나를 하나 생해주죠. 천간에 있는 임수는 나를 생해주고 경금은 나를 제어를 하는데, 지지 우장생. 지지는 또 장생을 만났어요. 그 다음 사주 생화 유정. 사주가 생활을 하니까 정이 있고 유정무정. 자, 나를 생해주고 하니까 유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행이 부쟁 불투인가요? 시세말투, 투기할 투. 그러니까 오행이 서로 다투지도 않고 서로 투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뭐가 오는 게 좋겠어요? 화의 운이 좋겠죠. 경금을 재울 수 있는 화의 기운이 강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르게 되자 정운, 정운이 뭐냐면 여기 있겠죠. 자, 정미운에 이르게 되자, 정미운에 이 정화가 이르게 되자, 과갑 연등. 자, 과거에 계속해서 합격을 하고, 자, 요 과갑도 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과갑이 이제 1등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갑이기 때문에 갑을 병정해서 과거에서 갑을 먹었다. 그것도 연등, 계속해서 연달아서 등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이제 과거 제도를 2개를 합격을 했다는 뜻인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어쨌든 성적이 우수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을 뭐라고 했나 볼까요? 과거에 과거의 급제하고라고 했네요. 정화대운의자 과거의 급제하고. 자, 과갑, 그러니까 그 과갑을 앞으로 그럼 과거의 급제했고, 연등, 이제 연이어서 벼슬길에 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연이어 벼슬을 하였으니 등용됐다고 하는 거니까, 용화 적살 명의. 화를 써서 살을 적대했다. 그러니까 살을 제압한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죠. 자, 나를 극을 하고 있는 이 경금을 화를 써서 화극금으로 제압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도다. 자, 비록 오랫동안 경관이 이제 서울의 벼슬을 의미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냥 수도권에서 계속 벼슬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해석이 애매해요. 비록수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벼슬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접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해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존, 여기 해석이 애매해요. 환자존 91번을 보면 벼슬환자 재물자자예요. 그러면 벼슬과 재물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벼슬이 있으면 명예도 얻는 거죠. 거기에다가 돈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생관, 재물은 관을 생해주지만 관은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탐하면 쇠고랑 차야 되죠.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이 양반은
벼슬도 하고 재물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존재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서울 수도권에서 벼슬을 하게 되면 잘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벼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은 별개죠. 뇌물을 받지 않고야 관료가 재물을 많이 얻을 일은 없으니까 집이 원래부터 부유하거나 처갓집이 부자이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명조에 보면 여기 원문에 보면 벼슬도 얻었고 재물도 있었다. 해석이 뭐라고 되나 볼까요? 비록 오랫동안 경관 이건 경관 중앙관청의 관리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반대말은 이제 외관 외직에 이제 밖으로 떠도는 거죠. 중앙경관에 임명되었지만 벼슬과 재물이 있었던 것은 즉 벼슬의 바탕이 풍부했던 것은 다른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벼슬의 바탕이 풍부했던 것은 수하고 이하고 매끄럽지가 않아요. 문맥상 어찌됐든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풍부했던 것은 모두 다 일로 쭉 뭘로? 남방으로. 남방으로는 뭐예요? 화기운이에요. 화기운. 그래서 화기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 화극금. 그래서 화극금으로 금을 제압해서 나를 제압하는 금의 기운을 뺐기 때문에 내가 운이 잘 흘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건 좀 해석이 애매한데 매끄럽지 않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건 뭐예요? 이게 전부보다 앞에서 나왔던 이 진태 이기 진태의 그 기운을 가지고서 이제 명조풀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 명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운을 가지고서 기운이 화의 기운을 흘러서 그 금을 제압해서 나를 생해 주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각주를 보시면 이제 이 나홍월 스님 박주연 이분의 적전수 강의 1회 책에 보면 이제 사주 명조가 한 적전수에 한 520개, 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명조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 사주를 9월에 이 술토에 목화가 어떻게 진기가 되느냐 횟수가 정도 돼야 진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우로도 한번 조우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장춘은 저기 중국의 저 위쪽에 가다 보면 장춘시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백두산 갈 때 이 장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기온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수월의 간목이 여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조우로 정화가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정화가 조우로 봐서 이게 춥고 간목이 기운이 얼어있기 때문에 이때 정화가 이를 녹여주는 간목에게 생을 주는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나름대로 의견을 쓰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나홍월 스님 박주연님의 이 적전수 강의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의견이 굉장히 많이 표시되어 있어요. 적전수 이제 나홍월 스님이 쓰신 적전수 1, 2, 3에 보면 이제 양도 많지만 한 권짜리가 아니고 세 권짜리다 보니까 이 본인의 이제 그 평하는 부분이 많이 돼 있어서 저희들 같이 초학자들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2018년도에 그 일주별 사주 편남이라고 해가지고 물상론에 나와 있는 10권의 사주하고 적천수에 나와 있는 책 사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일주별로 정리를 했어요. 무슨 이 작업은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계속 모든 이 사주에 관한 거를 간단하게 써머리를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일주별로 사주를 전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평생 제가 공부하는 동안 계속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고전에 나와 있는 명주까지 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간명한 사주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요약을 해서 사주를 해서 나중에 사주 백과사전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사주를 통해서 또 뭐 명조를 통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뭐 널리 배포하고 뭐 이거를 이제 제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는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법선이라고 하는 제가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직은 뭐 제가 서버를 만들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이 법선을 누르면 이 법선 모드.s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파일을 연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 연결되죠? 이 연결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책 쓴 책들은 전부 무료로 올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선 연구소에서는 동양철학, 명리, 풍수, 주역 등을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출판하여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출판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사용하시면 안 되고 마음대로 쓰시긴 한데 마치 자기 거,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자기 거인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고 마음껏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더보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사주 편남이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고 여기를 보시면 자, 이걸 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 사주 면도 편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운 표시가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에 저장이 뜨죠. 여기에 안 뜨나요? 여기 저장하고 누르시면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 명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조는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아까 방금 본 앞에 명조예요. 앞에 명조. 앞에 명조인데, 이제 이번에 볼 사주는 이거죠. 자, 바뀌었죠? 진술. 아까는 갑진일주였는데, 지금 갑진일주였는데, 여기는 갑술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진이 되고, 여기 을해, 여기 정해, 정화만 바뀌었어요. 정화만 바뀌었죠? 자, 정화, 을 두 개가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고 이 진술만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다른가 한번 볼게요. 자, 해석까지 같이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차여전대. 자, 차여전. 이 명조는 여전 답 앞에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대동소이하다. 그쵸? 자, 진술 같고 위치만 바뀌었고 을하고 정하고만 차이가 있어요. 이 속론지 이것을 가지고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일반 세계에서 이것을 논하기를 갑, 이, 을매, 처경. 자, 갑은 이 갑목일주가 자, 을은 뭐예요? 겁재죠. 비견겁재죠. 자, 을매 여동생 을 여동생을 을경합으로 합을 하죠. 을경합. 여동생을 경금의 처로 시집 보내고. 자, 을경합. 자, 이 경금이 나를 극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금을 하는 극을 어떻게 내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버려서 둘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나한테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을 누이를 경에게 시집을 경금의 부인으로 삼아버려서 즉 시집을 보내서 흉이 길조. 흉이 뭐가 됐어요? 길조가 됐다. 길한 명조가 되었다. 왜 그런가요? 하밥망충. 이게 이 경금이 을하고 합을 하고 싶어가지고 합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셔로삼아 흉이 기란 조짐이 되니 하밥망충. 합을 탐하여 충이 해소되는 거. 자, 원래 을경충 서로 합을 할 수 되는데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충이 해소됐죠. 충이 해소되고 교지 전조 앞에 명조와 비교하면 더욱 아름다울까? 더욱 아름답다. 앞에 이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죠. 하피 즉 한원 어찌 이게 할리몬이겠죠. 할리몬 학사
그렇다면 어찌 앞에 거 접히죠, 접히. 요 갑진일주 요거는 이 갑진일주는 어찌하여 한림원 학사가 되고 뱃슬이 한림원 학사였나 보죠. 한림원 학사 맞죠? 한림원 배설을 하고 이 명조 이 갑술일주는 어찌하여 차가운가, 즉 어찌하여 춥고 배고픈 선비의 사주가 되었는가. 두 개 사주가 비슷한데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어찌하여 앞에 선비는 앞에 사람 거는 이 사주는 한림원 배설을 하고 근데 비슷한데 이 사람 사주는 왜 춥고 배고픈 선비의 사주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게 바로 을경합을 해서 경금을 없애버렸고 충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좋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출세를 못하고 배고픈 선비의 사주가 되었는가 라는 뜻이 되겠죠. 부지 을경 합이 화금 이거는 을경 합금 자 경금은 뭐예요? 경금이 을과 합을 해서 을경 합금이 되는 거죠. 목이 되거나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분인 금으로 하는데 을경을 합을 해서 더 합을 금의 기운이 더 드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까요? 자, 이는 경금이 을목과 합하여 금으로 변하면 오히려 경금의 난폭함을 돋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즉 부지 을경 합이 화금 반 오히려 반 좁기폭 그 난폭함을 돋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피 즉 갑진 자 앞에 저 피지니까 앞에 이것은 갑진일주는 진내 습토 진토가 습하여서 능생목 이 간목을 생해준다고 그랬죠. 아까 그것도 이 진토는 뭐였어? 앞에 사주에서 역이라고 그랬죠. 목의 역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진토 속에는 을목이 있다고 그랬죠. 진을 계무 그래서 을목이기 때문에 목에 여기가 있고 이 진토가 봄의 토다 보니까 축토 진을 개수가 있죠. 또 진토 속에 그래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에 여기도 있기 때문에 진토 속에 그 간목은 뭐예요? 충분히 간목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자 이 명조 술토는 뭐예요? 술토는 아까 좋다고 그랬어요. 술, 신, 정, 무. 자, 금의 기운과 겨울이 끝나는, 가을이 끝나기 때문에 신금과, 그 다음에 정, 불, 그 다음에 술, 신, 정, 무, 토. 이런 성분만 있어요. 마른 토예요, 마른 토. 불 기운과 금의 기운과, 토의 기운을 가진 마른 토다 보니까 목이 어떻게 돼요? 영양 공급을 못 받죠? 자, 즉, 갑술일주는 술은 조토이고 불능생목 목을 생해주가 없어요. 자 생해주려면 뭐가 있어요?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기가 없죠. 이미 바짝 마른 토라서. 그리고 피 즉 신진공화 자 여기서 신진은 뭐예요? 우리가 신자진 수국이라고 그러죠. 회합이요. 지지가 회합을 하면 신자진은 수국으로 흐르기 때문에 뭐예요? 수의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수생목 수가 간목일주를 생해 주어서 기운이 나는데 즉 이 명조에서는 신자진이 이 가운데 신과 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술토가 있어서 막아버려요. 신자진으로 합을 하려고 하는 그 회합을 즉 이 명조에서는 신술이 살을 생해줘 버려요. 그쵸? 자, 이 신금이, 아까 여기서는 신자진 수국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진토가 경금을 생해줄 수 없어요. 수로 바뀌어버리니까. 오히려 금생수, 수의 기운을 빼가지고 수생목으로 목의 기운을 생해줘버리죠. 거기에다 또 신자진으로 수가 돼버리니까 신금이 경금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비견이 없어버리고 술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진토도 경금을 못 도와주고 신금도 비견으로서 경금을 못 도와주고 오히려 신자진 수국으로 물의 기운이 돼서 경금의 기운을 빼버리고 수생목으로 목을 생해주니까 간목이 더 잘 흐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자진 수국을 이 수술토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수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 뭐예요? 오히려 경금을 도와주죠. 술토도 경금을 도와주죠. 그러면은 아까 이 앞에 명제에서는 경금을 도와주는 신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이 진토가 이 경금을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도와줘요. 여기 앞에 명제에서는 오히려
수로 변해서 갑을 도와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나를 극하는 경금을 도와줄 뿐이에요. 나를 도와주질 못해요. 술토도 조토라서 나를 생해주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갑목 입장에서는 너무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운이. 이해하셨죠? 신술 생살 이 경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피 즉 갑목 진기, 여기서 갑목은 진기가 되었지만 나아가는 기운이 되었지만 경금이 퇴하고, 자 갑목은 나아가고 경금은 쇠퇴하는 그런 기운을 주었지만 차 즉 이 명조에서는 경금이 진기가 돼버려요. 자, 온통 나를 도와주죠. 진토도 나를 생해주고 술토도 나를 생해주고 신금도 나를 생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경합, 을경합을 해서 이 을이 오예요. 을이 뭐예요? 비겁제긴 하지만 같은 이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목을 생해줘야 되는데 경금이 이 나를 갑목을 도와주는 을의 기운을 쫙 빼먹어버려요. 을경합으로. 그렇죠? 을경합으로 빼먹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 갑목퇴, 갑목은 오히려 퇴해버려요. 사주가 아주 비슷한데 앞에 거하고 전혀 딴판이 돼버리는 거죠. 정반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 차, 양, 조 이 두 개의 명조를 미루어서 유추해 보건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천연지격, 천연지차다. 아주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죠. 너무나 하늘과 못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천지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너무나 차이가 심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나 사주가 크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진퇴직이 나아가고 물러남의 기틀, 나아가고 물러남의 그 이치가 이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부지하라. 나아가고 물러남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주는 이 을목과 정화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오행은. 그런데 여기서 갑술일주냐 갑진일주냐 그 차이인데, 자 요거는 한림원 벼슬을 한 벼슬의 사주고 이 사람은 춥고 배고픈 선비의 사주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여기서 이 경금이 갑목을 극근을 하는데 이 경금을 제어해 주는 건 뭐예요? 화극금으로서 정화가 비록 한 점밖에 없지만 이 화극금을 제어를 해주고, 이 정화는 술토 속에 있는 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갑진일주에서 자 갑은 갑 뿌리에 진토 속에 진토는 축축한 토이고 그래서 수의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봄에 여기운인 목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어서 갑목에게 힘이 되어준다. 더욱이 이 신금을 신자진 수국으로 묶어서 수의 기운으로 바꿔버려요. 신금일주를. 그래서 신금일주를 수의 기운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이 경금 도와준 걸 막아버리고 오히려 수의 기운으로 바꾸어서 경금의 수 기운을 빼버려.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나를 극하는 금의 기운을 빼서 수의 기운으로 바꾸어서 수생목, 오히려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갑목 입장에서는 정말 좋다. 그래서 이 경금을 제압하는 화의 기운으로 흐를 때 더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 갑술 일주기 때문에 술토는 뭐예요? 굉장히 마른 토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수의 기운도 없고 목의 여기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 진토가 축축한 토이기 때문에 이 생해주고, 술토도 경금을 생해주고, 여기서 술토가 또 신과 진 사이에 가로막고 딱 방해버려지는 거죠. 합을 방해버려서 신과 진이 수로 바꿀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 신금이 오히려 살아나죠. 신금이 살아나면서 경금을 오히려 도와주죠. 도와주기 때문에 경금이 더욱 기세 양양해서 이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하는 경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주는 가난한 선비의 사주다. 그러니까 두 사주가 비슷한 거지만 그 이기의 기운이 진퇴, 나아가고 물러남의 이 차이에 따라서 사주가 아주 천양지차,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요거는 좀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개 사주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 사주 혹시 여러분들이 간명한 사주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ssna1
골뱅이 한메일점 넷입니다. 1위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내주신 분의 각 주에 처리해서 명조를 제가 집대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 책자도 제가 나중에 이 적선수 천미도 책자도 제가 나중에 다 이렇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칸이 좁은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책을 옆으로 펴놔서 그렇지, 원래 책 사이즈라면 이 사이즈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 여러분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널리 홍보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공부해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